높은 금리, 치솟는 물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공 멘탈 만드는 비법. 얼마 전 있었던 BTS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룹으로만 활동하다가 군 입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성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들이 더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내 길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BTS나 선진국처럼 내가 이미 최고의 정상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멘탈이 힘들더라도 한번 정상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가까운 또는 먼 미래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를 상상하며 Y스트릿 채널의 김경일 교수 편의 멘탈 관리로 성공을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대부분 최고를 이루었을 때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고를 이룬 전문가들의 심리를 보면 그들은 자신이 해놓은 것이 완전히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란 자기가 해놓은 플레이에도 자신한테 화를 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지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바보 같은 결론은 그러므로 아예 전문가가 되지 말자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플 건데 왜 먹니와 같은 질문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는 한 분야에서 최정상일 때 다른 분야, 성장의 만족감이 빨리 오는 분야에서 아무 부담 없는 초보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땀을 흘리며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고 난 후 다른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 보면서 다시 올라가야 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만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것, 다른 분야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사람이 회사에 출근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그 감정이 전염되어 쌀쌀맞게 대하게 되죠. 저뿐만 아니라 흔히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 역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은 감정을 떨치지 못한 채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 감정을 풀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화풀이 대상이 되었던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어쨌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전염도 있기 때문에 이 전염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금상첨화겠죠? 열등한 동물일수록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등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맺고 끊는 것이 불명확하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정을 바로바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저처럼 자책하지 마세요. 막막함, 답답함을 느낄 때 전혀 다른 분야의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데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다시 내 분야로 가져와서 리프레시하는 것이 중요한 감정 탈출법이라고 합니다. 단,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분야에서 교만에 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겸허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렸던 내 분야에서의 영광이 내가 새로 시도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대로 전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던 사람이 미술을 하면서 음악에서 받았던 대우를 동일하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살얼음 위를 걷듯이 굉장히 조심하고 운전 팁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I seek pleasure, we avoid pain.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개인의 측면에서는 즐겁고 신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되었을 때는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경향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련한 자동차 딜러는 영업을 할 때 혼자 온 손님한테는 얼마나 당신이 즐거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가를 어필하고 다음날 가족과 함께 온 동일한 손님한테는 고객님 덤프트럭이 들이받아도 안 죽습니다 라고 어필합니다. 개인 활동은 단체 활동보다 만족감과 행복감을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reaction and decision입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감정인 불안감과 초조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결정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반응과 자신의 결정을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념과 반대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응과 결정이 항상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일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짜증이 났을 때 배우자와 싸우고 결국 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때 다른 부분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불안과 걱정으로 결정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며 손해를 본 경험이 많습니다. 불안한 것은 당연하니까 보다 좀 더 나은 결정을 하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로를 한답시고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반응은 긍정하면서 좋은 결정, 발전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에 괜찮아, 난 안 걸려 라고 허세를 부리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서 개인 방역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조하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났죠. 인간은 반응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느낀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무섭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짜증나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척하지 않는 것. 척하는 것은 사실 몹쓸 병이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이런 척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제 주위에 이 척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